자, 이번에는 일과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경우가 있느냐? 예를 들어 보면 지면에 말뚝이 하나 놓여져 있어요. 자, 이 말뚝을 땅 속으로 박아 넣기 위해서 높은 곳에 있는 물체를 가만히 떨어뜨립니다. 자,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떨어지면서 말뚝을 밑으로 박아 넣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말뚝을 박아 넣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물체한테는 에너지가 저장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말뚝을 박아 넣는 일을 하게 되었다면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말뚝한테 일을 했다.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가 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체는 일을 하기 전보다는 에너지가 감소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높이에서 이 물체가 에너지를 가지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지면에 있던 이 물체를 내가 이만큼 어떤 높이까지 들어 올려줬기 때문에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된 거죠. 즉, 내가 물체를 이만큼 들어 올리기 위해서 뭐를 해줬느냐? 일을 해준 거죠.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이 물체에 뭐로 저장이 되었느냐? 에너지로 저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준 일이 이 물체한테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 물체에는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해줘서 물체한테 에너지를 증가시켜줬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함으로 해서 그 에너지가 감소되는 이렇게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의 단위로 우리가 줄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중력에 대해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예를 들면 지면에 이 높은 빌딩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빌딩에 선반이 하나 놓여져 있고 선반 위에 예쁜 꽃이 하나 이렇게 화분이 하나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는 낙하하면서 다른 물체, 여기에 만약에 못이라도 하나 있었다면 못을 박아 넣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 좀 더 정확하게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에서 어떤 기준면으로부터 높은 곳에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하는 거고, 기준면에서 어떤 높이를 가지는 물체라고 우리가 정하기 때문에 기준면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잡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면을 바닥을 기준면으로 잡는다면 이 화분은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만약에 이 선반을 기준면으로 잡는다면 기준면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물체의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선반을 기준면으로 잡는다면 이 물체는 기준면으로부터의 어떤 높이가 있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면에 놓여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0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면이 바닥이 아니라 기준면이 여기 1층 난간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가 기준면이면 이 물체는
이 1층 선반으로부터 어떤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이 에너지는 바닥을 기준면으로 했을 때보다는 더 작은 양의 위치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을 해내느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면에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 물체한테 에너지를 만들어 주려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를 만들어 주려면 이 지면으로부터 어떤 높이까지 내가 가지고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지면에 있는 물체를 내가 이만큼 들어 올리면서 일을 해주게 되면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물체에는 뭐가 생기느냐?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내가 해준 일의 양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일, 워크, W는. 자, 일을 계산하는 방법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예요. 자, 지면에 놓여져 있는 물체를 이만큼 h만큼 높이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이 물체를 일정한 빠르기로 천천히 이렇게 높이까지 들어 올리려면 힘을 줘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때 내가 줘야 되는 힘의 크기는 뭐와 똑같으냐면 물체에 작용하고 있는 중력의 크기와 똑같은 크기의 힘을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힘 대신에 중력이라고 쓰고요. 이동 거리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되는 거죠. 올라간 높이. 자,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곧 우리가 물체의 무게라는 말로 대신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한테 내가 들어 올리면서 해준 일의 양을 구할 때에는 물체의 무게 곱하기 올라간 높이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미 배웠어요. 지구에서 물체의 무게 계산하는 방법은 9.8이라는 숫자에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물체의 무게를 계산하면 되고, 곱하기 이동한 거리는 올라간 높이. 자, 이걸 이제 좀 더 간단하게 쓰게 되면 내가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면서 해줘야 하는 일의 양은 얼마냐? 9.8 곱하기 질량 곱하기 들어 올린 높이. 9.8mh만큼 일을 했다라고 내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면에서 들어 올리는 일을 하게 되면 그 물체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증가한다라고 했잖아요. 기준면을 바닥으로 잡는다면 기준면에서의 위치 에너지는 0이었고 내가 들어 올리면서 9.8mh만큼 일을 해주었다면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9.8mh만큼 새롭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릴 때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위치 에너지는 내가 해준 일의 양만큼, 즉 이 9.8mh가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력에 대한 일을 했고 이 중력에 대한 일을 한 것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로 저장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때 중력에 대한 일의 양은 9.8mh만큼이 되고 물체가 지면으로부터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높이 있는 물체가 가지는 위치 에너지는 9.8mh가 된다라고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와 이 질량과 높이하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위치 에너지는 9.8mh로 계산할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다? 질량을 2배, 3배, 4배로 크게 하면 위치 에너지 또한 2배, 3배, 4배로 크게 될 테니까 이 둘은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할 수 있죠. 자, 마찬가지로 높이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h하고는 위치 에너지랑
당연히 높이를 1m 올리는 것보다 2m 올리고 3m 올리면 에너지의 값도 2배, 3배로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높이와 위치 에너지의 양도 서로 뭐하는 관계다?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즉, 물체의 높이가 똑같다고 봤을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진다. 더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같은 질량의 물체일 경우에는 물체가 올라간 높이가 크면 클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에 의한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더 크게 가진다라고 보면, 자, 이번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실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다뤄볼게요. 자, 스탠드 위에 이렇게 자를 하나 이렇게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 나무도막을 하나 이렇게 고정을 시켜 놓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 나무도막으로부터 일정 높이의 추를 하나 놔두고 추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추가 나무도막에 부딪히면서 나무도막을 아래로 밀어내는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가지게 되는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가 이 나무도막을 밀어넣는 걸로 일로 전환이 되는 실험을 알아보는 겁니다. 자, 이 실험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보느냐 하면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다르게 설정을 했을 때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측정을 해보는 실험입니다. 자, 해보나 마나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이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많을수록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면서 나무도막한테 해줄 수 있는 일의 양도 많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추가 가지고 있는 이 위치 에너지가 나무도막한테는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니까 추가 가지고 있는 질량을 바꿔가게 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고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은 질량 말고 낙하 높이하고도 관련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높은 곳에 있는 추냐에 따라서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의 양도 달라지게 됩니다. 당연히 이 낙하 높이가 크면 클수록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도 점점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결론은 정리해보면 질량이 m인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h만큼 들어 올려졌을 때 이 물체에는 위치 에너지라는 것이 생긴다. 자, 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얼마만큼 생긴다? 9.8mh만큼. 9.8이라는 숫자에다가 질량과 올라간 높이를 곱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위치 에너지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줬느냐? 질량이 m인 물체를 h만큼 들어 올리는 일을 해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기준면으로부터 h만큼 들어 올리면서 내가 해준 일의 양은 또 얼마냐? 9.8mh만큼 일을 해줬었죠. 자, 그리고 이 높이에 있던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낙하하면서 이 나무도막을 땅속으로 밀어넣는 또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추가 낙하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힘. 자, 나무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나무도막에 밀려나간 거리, 이동 거리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즉 내가 이 추를 들어 올리면서 해주는 일의 양이 크면 클수록 나무도막한테 해주는 일의 양도 많아지게 되고 따라서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도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때 추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 혹은 내가 이 추한테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은 질량이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그럼 그만큼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도 증가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높을수록 위치 에너지도 증가하고 내가 해줘야 하는 일의 양도 증가하고 그러면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 또한 증가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질량이 m인 물체가 기준면으로부터 h라는 높이를 가지면서 에너지를 가지게 되면 이 에너지를 우리는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까지. 자, 이번에는 또 다른 형태의 에너지를 알아볼게요. 자, 어떤 형태냐? 자, 자동차 하나가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달려나가는 자동차가 여기 짐이 하나, 물건이 하나 놓여져 있다, 박스가 하나 놓여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달리던 자동차가 박스와 부딪히게 되면 박스를 이렇게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가만히 정지하고 있는 자동차는 할 수 없는 일을 움직이는, 운동하고 있는 자동차는 박스를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를 이동시키는 일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는 물체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라고 하느냐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 나오는 과정은 다 해줄 수 없으니까 결과만 이용할게요. 물체, 운동하고 있는 물체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의 값은 2분의 1 곱하기 물체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속력을 제곱했는 값만큼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좀 외워두세요. 그래서 물체의 운동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은 2분의 1 질량은 m, 속력은 v 제곱.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h라는 높이의 질량이 m인 물체가 놓여져 있으면 이 물체가 낙하하면서 말뚝을 밀어넣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잖아요. 자, 이때 이 물체가 자유낙하를 한다는 것은 중력이 물체를 끌어당겼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해서 자유낙하하는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물체가 지면에 도착하기 직전에 어떤 속력을 가지게 됩니다. 즉, 정지하고 있는 물체를 지구가 잡아당겨가지고 일을 해주니까 물체에 뭐가 생겼냐? 속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해줬더니 중력이 한 일. 중력이 한 일이 물체의 속력을 만들어줬으니까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이때 중력이 한 일은 얼마만큼이냐? 힘 곱하기 이동한 거리니까 중력은 9.8 곱하기 m이죠. 물체의 무게. 그리고 이동한 거리는 낙하거리 h가 되는 거죠. h. 그래서 중력이 h 높이에 있는 물체를 끌어당기면서 해준 일, 중력이 했는 일은 9.8 mh가 되고 이만큼 물체에는 뭐가 생기느냐?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했느냐? 2분의 1 mv의 제곱만큼이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물체는 다른 물체를 밀어내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일을 해주면 물체한테 에너지가 생기게 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는 또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도 물체가 가지고 있는 이 운동 에너지의 값이 질량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질량을 2배, 3배, 4배로 크게 해주게 되면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운동 에너지하고 속력하고의 관계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속력을 2배로 크게 해주면 운동 에너지의 값은 2배가 아니라 속력의 제곱 4배가 커지는 거죠. 그리고 속력을 3배로 증가시키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속력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다라고 그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과 비례하는 관계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물체한테 일을 해주게 되면 에너지가 생기고 그 에너지로는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물체한테 일을 해주면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가 다른 물체한테 일을 하게 되면 그만큼 에너지는 줄어들게 된다.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 편은 중력이 지구 방향으로 자유낙하, 중력이 잡아당기면서 한 일의 양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난다. 그래서 중력이 한 일의 양과 물체가 가지게 되는 운동 에너지의 값이 서로 같다라는 요 관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 에너지가 일로 전환되는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처음에 예를 든 것처럼 자, 자동차가 하나 놓여져 있고 나무도막이 하나 여기 박스가 하나 올려져 있습니다. 운동하는 속력을 가지고 있는 질량이 M인 자동차가 이렇게 달려가다가 박스를 만나게 되면 박스를 이렇게 밀고 가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있는 이 자동차가 나무도막과 충돌하게 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그 양은 얘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만큼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로 전환이 되는 거죠. 나무도막을 밀어내는 일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이 나무도막을 미는 힘, 나무도막을 미는 힘 곱하기 나무도막이 밀려나간 거리, 즉 나무도막의 이동거리 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2배, 3배, 4배로 크게 되면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 또한 2배, 3배, 4배로 커지게 됩니다. 운동 에너지가 2배, 3배, 4배로 커진다는 것은 질량이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경우도 있고 속력의 제곱값이 2배, 3배, 4배로 커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질량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게 되면 나무도막이 밀려나가는 거리도 2배, 3배, 4배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만 속력은 조금 달라요. 속력의 제곱이 2배, 3배, 4배로 커지면 나무도막의 이동 거리도 2배, 3배, 4배로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속력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 자체는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4의 제곱배로 운동 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나무도막에 밀려나간 거리 또한 2의 제곱배, 3의 제곱배, 4의 제곱배 커진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과 에너지는 서로 전환되는 관계에 있다라는 거 배웠습니다.